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초역세권 소형 아파트입니다. 바로 일산의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불과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1995년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 6개 동짜리 413세대 장성마을 아파트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어떤 유튜버가 국도에 망한 휴게소를 사서 무슨 마법을 부릴 수 있느냐, 본인의 손을 거치면 금덩어리로 변할 것처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또 어떤 유튜버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의 단독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주로 다루면서 투자용으로 적합하다느니 하던데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 영상이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교환 가치가 높거나 높일 수 있는 부동산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하시다가 언젠가는 비싸게 팔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제발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 말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사용 목적이든 투자용이든 말입니다. 남들이 비싸게 사줄 부동산, 그 으뜸은요. 입지입니다. 위치 말입니다. 지도상 본 경매 부동산을 보면은요, 역세권에다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수의 학교가 있고요.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 마트, 그 다음에 공원, 그리고 일산의 자랑인 호수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인데요. 게다가 인근에 킨텍스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킨텍스 사거리에 GTX A라인의 킨텍스역이 2, 3년 이내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돌파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게 될 텐데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도 입지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둘 수만 있다면 미래에는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상세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매각될 예정입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1 타경의 71,938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본 물건도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들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우리 입찰자들이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자, 매각기일을 보시면은요. 자,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17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211 103동 802호입니다. 자, 본 물건은 전체 14층 중에서 8층 802호에 해당합니다. 자, 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은 11.46평, 전용 면적이 15.75평입니다. 해당 시장에서는 약 23평형으로 불릴 것 같습니다. 23평형 정도. 자, 감정가는 4억 7,300만 원인데요. 현재 최저가는 2억 3,177만 원입니다. 2억 3,177만 원. 매수 신청 보증금은요. 2,317만 7천 원. 2,317만 7천 원, 2,32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수표 한 장으로. 자, 기일 현황을 보시면 2022년 7월 6일 날 최초 매각이 실시됐고요. 유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이 지역은 한번 유찰되면은 이전 최저가에서 30% 정도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큰 폭으로 저감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각기일이 변경됐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 다시 최초 매각가에서 매각이 실시됐었네요. 그때 유찰,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30% 정도 빠진 금액에서 다시 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28일 날 2억 3,177만 원, 2억 3,177만 원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내용을 보시면 이 물건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전 소유권자, 최초의 소유권을 취득하셨던 2003년 10월 31일 날 이용모 씨가 계셨고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고요. 그 소유권자가 돌아가셔서 그 자녀분들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자녀분들께서 협의를 하셨는지 다툼이 있으셨는지 공유물 분할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소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서 봤을 때 따로 입찰자가 인수할 게 없고요.
임대차 관계를 보면은 현재 전입한 사람이 김희 모 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김희 모 씨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한마디로 점유를 상실했군요. 2022년 9월 22일자 발급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황 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현황 조사 보고서상 전입세대 되어 있던 소유자 이화 모 씨는 2022년 8월 10일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김희 모 씨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그래서 현재 전입세대 열람서상에 주민등록된 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현재 공실 상태라는 내용도 공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은요, 그 전입한 날짜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르지만 현재 점유를 상실한 상태인 공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임대차 권리 분석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보면은요, 특이할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관리비 조사 일자라고 연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언제까지 2022년 6월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전까지 이 본건의 아파트에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무려 500만 원 정도 됩니다. 490만 4,140원. 현재는 500만 원이 훨씬 넘어갔겠군요. 참고로 이렇게 그 연체 관리비가 있으면요. 이 연체 관리비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 중에서 공용 면적,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체관리비를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를 대신해서 만약에 관리소에다가 납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그 점도 여러분께서 잘 연구하셔서 좋은 금액에 매수에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본 물건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